안녕하십니까. 희망 강사 배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흩어진 데이터 테이블 간 관계 설정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솔루션, 어떠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흩어진 데이터 테이블 간 관계 설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어느 영역에서 엑셀 베이스 영역에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솔루션은 크게 네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 VBA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코딩의 영역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루션이 파워 피벗이라는 툴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 피벗은 어디에 있냐면 리본 메뉴 데이터에 가게 되면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파워 피벗 툴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파워 피벗은 일반 유저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익숙한 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셀 파일을 디자인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파워 피벗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파워 피벗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물을 나의 동료들한테 공유를 했을 때 나의 동료들이 파워 피벗을 모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파워 피벗 툴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2차, 3차 편집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툴의 범용성 차원에서 이 파워 피벗 솔루션도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솔루션은 두 개네요.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눠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표계체와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관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 솔루션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샘플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여지는 이 샘플 데이터는 어느 가상 기업의 판매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시트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첫 번째 오더스 시트가 메인이 되는 시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더스 시트에 가면 제품의 아이디별, 제품의 어디 있습니까? 제품의 이름별, 그렇죠? 제품의 이름별, 판매 금액, 그 다음에 순이익 금액,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할인율, 제품별로 이렇게 할인율이 표현이 되어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 오더스 시트이고요. 매니저 시트는 A열에 보면 리전 4개의 지역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그 4개의 지역에 담당 매니저의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열에 보시면 담당 지역별로 담당 매니저의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리전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중복되지 않고 고유한 데이터만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오더스 시트에 한번 가볼까요? 자, 오더스 시트에 가보면 5열에 똑같은 리전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메인이 되는 판매 실적 시트가 오더스 시트이다 보니까 리전 필드의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고유한 데이터가 아니라 중복되어서 입력이 되어 있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선택했던 솔루션이 표계체와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하는 분석인데, 표계체로 선언하기에 앞서서 이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열의 리전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리전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다? 중복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업에 있는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중복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확인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O 툴셀에서부터 끝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리본 메뉴 홈,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그리고 중복값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클릭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중복되어 있으면 어떻다? 빨강으로 채워져 있다. 이제 빨강으로 채우겠다라고 해서 자,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중복된 값이 있기 때문에 빨강색으로 나오는 거 보여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현업 데이터를 보셨을 때 아하, 여기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있구나라고 바로 검증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취소 버튼 누르시고 자, 그다음에 매니저에 오셔서 자, 여기 있는 리전은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자, 중복되어 있지 않고 고유한 데이터만 있다라는 게 내 눈에 한눈에 보여집니다. 왜? 레코드 건수가 내 건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하지만 현업에서는 데이터의 건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굉장히 많았을 때 자, 중복되어 있는지 아닌지 검증하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고요? 자, 조건부 서식을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요. A to 셀에서부터 끝까지 범위 잡으시고 홈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에서 중복값 선택을 해서 만약에 중복된 값이 있으면 빨강으로 채우겠다라고 했을 때 중복된 값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색깔이 칠해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색깔이 칠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아하, 고유한 데이터만 있구나라고 해서 빠르게 검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 자, 중복된 데이터가 없다를 자, 미리 한번 체크를 하시고 자, 표계체 활용을 해서 자, 피벗 테이블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돌스 시트에 오셔서 자, DB 내에 셀 포인터 아무데나 찍어 두시고요. 컨트롤 T 머리글 포함의 체크 확인 하게 되면 자, 얘가 표계체로 바뀌어집니다. 그쵸? 자, 표계체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매니저 시트에 오셔갖고요. 자, 여기서도 자, DB 내 셀 포인터 아무데나 찍어 놓고 컨트롤 T 엔터. 자, 그러면 둘 다 표계체로 바뀌어졌고요. 자, 여기 표계체 내부에 셀 포인터 아무데나 찍어 놓으시고요. 자, 표계체로 바꾸게 되시면 리본 메뉴 데이터에 가시면 표계체로 바꾸게 되면 리본 메뉴 데이터에 어디 여기 보시면 관계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데이터의 범위를 표계체로 바꾸지 않게 되면 이 관계 설정은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자, 일반 데이터의 범위를 표계체로 바꾸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계 설정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관계 설정 아이콘을 누르셔갖고요.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테이블 있죠? 자, 테이블에 내림 버튼을 누르셔 갖고요. 요 표 1, 표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자, 다시 누를게요. 자, 표기체 내부에 셀 포인터 찍어 놓고 리본 메뉴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표기체의 이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쵸? 자, 여기가 표 1이고 매니저 테이블이 자, 표 2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엑셀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해주는데 이름을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다시 표기체 내부에 셀 포인터 아무데나 찍어 두시고 데이터, 관계 설정,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자, 첫 번째 테이블 보여지시죠? 테이블의 내림 버튼을 누르셔서 표 1을 선택을 할 건가, 표 2를 선택을 할 건가 고민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바람직한 방법은요. 자, 지금 우리가 보시면 자, 두 개의 표기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자, 오돌스하고 매니저 중에서 어떤 테이블이 더 큽니까? 오돌스 테이블이 더 크죠. 그리고 이 오돌스 테이블은 아까 이름이 뭐였었습니까? 표 1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 표 1을 자, 테이블로 잡으시는 게 자,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관련표라고 되어 있죠. 관련표에 내림 버튼 누르셔서 자, 표 2. 자, 여기서 있는 표 2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매니저 테이블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두 개의 테이블을 자, 조인을 할 건데 관계 설정을 할 건데 자, 기준이 되는 필드를 어디서 여기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되고 말고 자, 어떻게 해요? 조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공통된 필드, 기준이 되는 필드, 기본 키 또는 뭐 프라이머리 키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두 개의 데이터 테이블에서 아까 공통된 필드가 있었어요. 어떤 거? 리전이라는 필드가 있었죠. 그렇죠? 따라서 자, 프라이머리 키를 누구로? 리전이라는 필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두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자, 합칠 거야. 무엇을 기준으로? 공통된 필드, region이라고 하는 공통된 필드를 기준으로 합칠 거야. 합치기는 합치되 어떻게? 자, 여기 관계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은 보다 큰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관련표는 작은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잠시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고 나시면 자, 표계치를 통해서 자, 관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자, 분석을 할 때는 피벗 테이블로 분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 시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갖고요. 자, 시트의 이름은 뭘로 할까요? 자, 대쉬보드로 하겠습니다. 로 해서 자, 선택을 해두시고요. 자, 빈셀 아무데나 선택을 해두시고 리본 메뉴 삽입 피벗 테이블 자, 삽입 피벗 테이블 눌러주시고 자, 데이터 모델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자, 우측에 자, 피벗 테이블을 핸들링할 수 있는 작업창이 뜨는 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작업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데이터 테이블이 지금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근데 이 두 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이 두 개의 테이블이 하나의 테이블처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표 1에 가서 표 1에 리전별로 자, 그 다음에 아까 매니저별로 분석을 하고 싶어요. 리전별, 매니저별 분석을 하고자 할 때 표 2에 내림 버튼을 누르셔갖고요. 자, 표 2에 매니저가 여기 있죠. 표 1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매니저를 자, 열 레이블 영역에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 리전이라고 하는 필드는 어디서 가지고 왔다? 표 1에서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기 매니저라고 하는 필드는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표 2에서 가지고 왔죠. 그렇죠? 따라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테이블이 흩어져 있지만 관계 설정을 통해 갖고 논리적으로는 두 개의 테이블이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뭐 표 1에 가셔갖고 표 1에 있는 세일즈, 판매 실적을 자, 여기 와서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게 되면 표 1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요. 우크를 눌러보셔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측정 값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일단 여기 첫 번째 솔루션 표계체와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하셔서 자, 테이블 간 관계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요거 저장할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다가 데이터 처리 40- 자, 요거 완성이라고 이름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저장을 했으니까 일단 요거는 닫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테이블 간 관계 설정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할 건데 이번에는 어떠한 솔루션? 파워 쿼리와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우 데이터는 제가 로우 데이터 이름은 이렇게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데이터 처리 40-2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면 아까랑 똑같은 원본 데이터 입니다. 그쵸? 자, 요것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좀 전에 분석을 하실 때, 자, 우리가 좀 전에 표계체와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는 요 파일 내에 대쉬보드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분석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지금이야 샘플 데이터이니까 오돌스와 매니저 시트에 있는 데이터의 건수가 몇천 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업에 가시면 이 오돌스와 매니저 시트에 데이터가 뭐 10만 건, 20만 건, 30만 건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대쉬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분석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파일의 용량이 커집니다. 파일의 용량이 커진다라는 소리는 어떤 의미랑 같냐면 처리 속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업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무엇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냐면 뭐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까? 데이터의 처리 속도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 속도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요 세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갑니다. 일단 요거 원본 데이터 처리 40-2라고 하는 이 원본 데이터는 일단 닫고요. 자, 엑셀의 깨끗한 통합 문서를 하나 열겠습니다. 통합 문서를 열어서 자, 파워 쿼리와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관계 설정을 하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리본 메뉴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그리고 엑셀 통합 문서에서라고 하는 커넥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그 데이터 처리 40-2라고 하는 파일이 어디에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커넥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통합 문서에서 선택하고 해서 바탕화면에 데이터 처리 40-2 가져오기 그 40-2라고 하는 파일 안에는 자, 시트가 몇 개가 있었죠? 두 개가 있었죠. 그렇죠? 오더스와 매니저. 자, 그리고 요거 두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다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항목 선택, 매니저, 오더스. 자, 전부 선택을 하시고 우측 하단에 데이터 변환. 자, 눌러서 각각의 데이터 테이블에서 편집할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매니저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가공할 게 있네요. 자, 첫 번째 리전과 매니저라고 하는 데이터가 어디요? 일행이 들어오면 안 되고 얘가 헤더로 가야 되겠네요. 자,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리본 메뉴 홈에 자, 어디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해 체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쿼리 이름은 그대로 매니저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더스 자, 데이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더 편집할 게 없이 깔끔하게 파워 쿼리가 자, 가공을 해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홈 닫기 및 로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누르셔갖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처리 속도를 높일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오더스와 매니저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는 다른 파일에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분석 파일에다가 뿌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연결 전용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만 만들기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자, 어떻게요? 자, 그 연결 전용으로 매니저와 오더스 데이터를 연결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게 되면 해당 이제 연결된 이제 경로로 가서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물고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데이터 테이블이 어떻게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 설정을 통해서 하나의 쿼리처럼 만들어서 분석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워 쿼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파워 쿼리에서는 그 병합이라는 메뉴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매니저와 오더스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오더스가 보다 큰 개념의 데이터 테이블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해하기 쉽도록 보다 큰 테이블을 선택하시는 게 보다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오더스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누르셔서 어떤 메뉴? 병합 메뉴 선택하시면 돼요. 자, 병합에 누르셔서 자, 오더스 테이블과 어떠한 테이블을 합칠 거니? 매니저 테이블을 합칠 거야. 그쵸? 아까 그 관계 설정, 표기체에서 관계 설정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합칠 테이블을 일단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준이 되는, 자, 되고 말고 합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기준이 되는 필드, 뭐, 기본 키, 또는 뭐, 프라이머리 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준이 되는 필드가 리전 필드였었죠. 그렇죠? 리전 필드를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자, 오더스 테이블에서도 리전 필드가 자, 선택을 해주시면 파워쿼리에서는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이게 뭐가 됩니까? 프라이머리 키, 공통된 필드를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어디 자, 조인의 종류 자, 기본 값인 왼쪽 외부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외부라는 의미는 뭐냐면 SQL 언어에서 left join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left는 누구를 말하는 거다? 위쪽 테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아래쪽 테이블을 region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어디다가 위쪽 테이블에다가 join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끝났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하게 되면 파워쿼리 편집창에서 매니저 데이터 테이블을 합쳐주는데 아직 확장이 안 됐어요. 확장 아이콘을 눌러서 자, 누구를 가지고 올 거야? 이미 region이라고 하는 필드는 좌측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매니저 필드만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자, 매니저 필드만 가지고 오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은 항상 uncheck.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region 필드를 기준으로 담당 매니저의 이름이 자,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자, 어디 자, 이것의 쿼리 이름을 all 데이터로 바꿀게요. 자, 바꿔서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자, 이제 합쳤잖아요. 그렇죠? 합친 것을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홈, 닫기 및 로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누르셔서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 현업에서 처리 속도를 염두에 두셔야 되더라. 자,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합친 결과물을 all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굳이 뿌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자, 이것을 뭘로 연결 전용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모델링에 추가 그래야지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최종적으로 합쳐진 이 all 데이터라는 이름의 쿼리 테이블이 워크시트에 뿌려진다, 안 뿌려진다? 안 뿌려져요. 안 뿌려지고 연결 전용으로 연결 정보만 가지고 있어서 메모리 영역에서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디 빈셀 아무데나 찍어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 데이터 모델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우측에 작업창이 띄워지고 작업창에 어떻습니까? all 데이터. 자, 아까 그 오더스 데이터 테이블과 매니저라고 하는 데이터 테이블이 자, 두 개의 합쳐진 자, 테이블이만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파워쿼리, 이제 엑셀에서 자, 파워쿼리에서 데이터 모델링에 추가를 하게 되면 아이콘의 모양에 이렇게 오렌지색 실린더 모양 아이콘이 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고는 아하, 메모리 영역에서 데이터 모델링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지고 자, 꺽쇠를 누르시고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뭐별로? 리전별로. 자, 리전별로. 자, 그 다음에 매니저별로. 세일즈 합계를 자,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표계치를 해도 마찬가지였었지만 데이터 파워쿼리를 통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되면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측정값 필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십니다. 자, 만드시는 방법은 쿼리 이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고 우클 측정값 추가 해서 측정값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평균 이익률로 자, 한번 측정값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수식에다가 자,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값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값이잖아요. 그렇죠? 자, 총 토탈 자, sum이라는 함수 괄호 여시면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익률이니까 총 토탈 이익 값을 갖고 있는 게 여기 프로핏이거든요. 자, 더블 클릭 괄호 닫고 자, 우리는 평균 이익률을 자, 구할 거니까 자, 여기다가 나누기 그 다음에 총 판매한 가격 썸 괄호 열고
총 판매한 가격이니까 올 데이터 테이블에 세일즈 필드 더블 클릭. 괄호 닫아주시면 이익률이 구해지겠죠. 근데 그 이익률이 자, 숫자로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자, 숫자에서 어디 백분율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고, 백분율의 소수미야 두 번째 자리까지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디요? 해당 쿼리의 맨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fx라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측정값이, 측정값 필드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한번 빈셀 한번 찍고 삽입 피벗 테이블 데이터 모델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올 데이터 꺽쇠에서 맨 하단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준 측정값 필드를 어디다가 시그마 값에다가 자, 드래그 앤 드랍 하게 되면 총 평균 이익률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습니까? 자, 요거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바탕화면 요거를 40-2 언더바 완성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시트의 이름은 대쉬보드라고 할게요. 자, 되셨습니까? 저장. 하고 닫겠습니다. 닫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완성된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게, 자, 여기요. 40-1이 요거고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파일이 아까 누구를 활용을 했던 겁니까? 표계체와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자, 분석된 결과물이 같은 파일 안에 존재하는 결과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처리 40-2라고 하는 완성이라는 파일은 어떻습니까? 그 해당 파일에 자, 파워 쿼리와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자, 관계 설정을 하고 분석을 했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파일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원본 데이터는 없고 분석된 결과물만 있었죠. 그렇죠? 왜? 처리 속도를 염두에 두기 위해서. 자, 그럼 이 두 개의 파일에 대한 파일의 용량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의 용량을 비교를 해보면, 자, 속성창에 한번 가볼까요? 속성창에 한번 가보면, 해당 파일의 원본 데이터와 분석된 결과물이 같이 있는 파일의 크기는 이제 2.54. 거의 뭐 3메가바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두 번째 요 파일의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일의 한번 용량을 보시게 되시면 자, 1메가가 살짝 넘네요. 그쵸? 자, 3메가, 1메가 거의 3분의 1로 파일의 용량이 줍니다. 파일의 용량이 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의미와 같게 됩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해봤습니까? 흩어진 데이터 테이블 간 관계 설정을 통해서 자,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어떠한 솔루션, 어떠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했는지 자,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현업에서 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